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 낚시왕 로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된 심해 대왕 갑오징어 낚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갑오징어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네, 이 심해 대왕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시즌이 보통 1월부터 4월, 그 중에서도 2월, 3월이 가장 피크예요. 보통 갑오징어 산란 시기가 5월달이에요. 5월달. 이 산란 시기가 되면은 애들이 그 전에 이 산란을 위해서 막 먹이를 잔뜩 먹고 몸집을 불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먼바다까지 나가서 이게 심해에서 갑오징어 잡으면은 진짜 서해에서 볼 수 없는 사이즈의 갑오징어들이 나와요. 말 그대로 대왕 갑오징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제일 큰 거는 한 2kg까지 팠습니다. 진짜 한 이만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갑오징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낚시가 어마어마한 손맛을 안겨주기 때문에 기존에 서해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즐기시던 분들은 완전 신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낚시예요. 사실 이 심해 갑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는 장르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3년 정도 됐고, 이제 제주도 배들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제주도 배들 중에서 한 5척 정도가 이 낚시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모 선사에서 제주도 안에서도 이제 또 멀리 있는 포인트를 개발해서 인당 60마리, 70마리까지 잡는 어마어마한 조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이 낚시 장르가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심해 갑오징어 낚시의 장비, 준비물, 미끼, 기타 등등, 그리고 액션, 챔질, 랜딩 등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낚싯대. 여기 보시면은 낚싯대가 4대가 있어요. 이 낚싯대들은 다 제가 직접 만든 낚싯대입니다. 물론 제가 손으로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든 낚싯대들이에요. 사실 이 낚싯대들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갑오징어 낚싯대만큼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를 안 씁니다. 물론 옛날에는 썼지만 제가 한 4년 전 그때부터는 이 갑오징어 낚싯대만큼은 제가 공장에 의뢰를 하고 문의를 하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샘플링하고 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항상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전부터 갑오징어 낚싯대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걸 쓰다 보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었고, 제가 갑오징어 낚싯대만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제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총 7대 정도가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면은 낚싯대를 한번 정식적으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낚싯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심해 대왕 갑오징어용 낚싯대는 2대를 만들었어요. 자, 보이시죠? 사실 이 낚싯대 2개는 낚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게 훨씬 연한 낚싯대입니다. 왜 낚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낚싯대가 달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분들이 있죠. 낚싯대 둘 다 초리대가 낭창거리지만 얘는 특히나 더 낭창거려요. 마치 한치 낚싯대에 필적할 만큼 연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끝보기 낚시, 조류가 느리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끝보기용 낚싯대고요. 이 녀석은 조류가 약간 있거나 그리고 바닥을 찍어가면서 무게감을 느끼기 위한 낚시를 하기 위한 낚싯대예요. 이 시중에서 이 심해 갑오징어 낚싯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문어 낚싯대 중에서 끝에 초리대가 좀 낭창거리는 거를 써라 라고들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문어 낚싯대다 보니까 입질 파악하는 게 좀 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체들이 만들었다 내놓는다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문어 낚싯대를 이름만 바꿔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낚싯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요 끝보기용 낚시 요거는 일단은 제외를 할게요. 요거는 낚시법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통용적이고 기본적인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요 낚싯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낚싯대에 스펙에 비슷한 낚싯대를 고르시면 가장 좋아요. 우선 이 허리,
총 낚싯대의 힘이 5kg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낚싯대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입질 감도를 느끼는 게 약간 둔해지고요. 그 이하 4kg 뭐 이 정도 되는 낚싯대는 힘이 좀 딸려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낚싯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5kg 정도를 버티는 낚싯대가 가장 좋았고요. 이 끝에 초리대가 9대1 휘는 게 가장 좋고, 초리대 휘는 정도는 문어대보다 살짝 더 연한 정도의 초리대면 가장 좋아요. 여기 보면은 초리대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까지 뭐 7 초리대에만 가이드가 7개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초리대에만 가이드가 7개예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죠? 가이드가 많을수록 입질을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좀 더 민감하게 내가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이드를 많이 채용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초리대 가이드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입질이 예민합니까? 물론 예민할 때도 있고 안 예민할 때도 있는데, 수심이 깊다 보니 서해에서 낚시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질 파악하는데 좀 더 집중이 필요하고 예민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펙의 낚싯대를 구하시면 좋은데 못 구한다 그러면은 문어대 중에서 조금 연한 문어대, 그리고 끝에 초리대가 9대1 꺾이는 낚싯대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너무 허리가 연질이잖아요. 그러면은 챔질할 때 계속 문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의를 하시고 낚싯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이 베이트 릴을 써서 감았어요. 한 5마리, 6마리만 잡아도 그다음부터 팔이 아파서 낚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힘이 좋고 뭐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베이트 릴 쓰는데 아무 이상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은 쓰면 돼요. 4점대에서 5점대 사이의 릴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안정적으로 랜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는 이 전동릴을 사용을 했어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마노 포스마스터 200인데 200번대나 150번대의 전동릴을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팔이 아프지가 않아요. 이렇게 감는 맛은 떨어지지만 진짜 내가 마리수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지쳐서 이게 막 제대로 안 되고 막 일정하지 않게 감고 이래버리면은 또 고기가 빠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동릴을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릴을 말씀드린 김에 낚싯줄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통 두 종류 낚시할 때는 0.6호나 0.85 팔합사줄을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낚시 같은 경우는 0.6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0.6호만으로도 웬만한 크기의 갑오징어를 다 버틸 수 있고 뽕돌과 함께.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조류를 최대한 덜 타는 것, 내 채비가 날리지 않고 좀 더 예민하게 갑오징어의 입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6호로 충분합니다. 저도 0.6호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낚시릴과 낚시줄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비. 제가 항상 모든 낚시하는 방법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비다. 뭐 낚싯대, 낚싯줄, 무슨 뭐 미끼, 뭐 애기 이런 거는 다 둘째예요. 채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비. 그래서 제 영상을 뭐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만든 채비들도 알고 하실 텐데, 이 채비의 차이가 조과의 차이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채비들을 이것저것 써보신 분들,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채비 부분은 제가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심해 대왕갑오징어 낚시의 채비는 서해랑 많이 달라요. 가짓줄이 깁니다. 서해보다. 서해는 뭐 10cm에서 20cm 정도만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못해도 50cm, 60cm는 주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이 가짓줄이 길수록 이 애기의 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심이 또 80m, 90m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바닷속이 깊은 만큼 속조류도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고 서해보다는 아무래도 더 셀 수 있어요. 이걸 가짓줄이라고 할게요. 가짓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움직이죠. 길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같은 조류라고 했을 때 가위줄이 짧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애기 액션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 현지분들은 가시줄을 뭐 1m씩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시줄이 너무 길어버리면 또 단점이 입질 파악하는 게 느리고 둔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난 낚시를 잘한다 뭐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낚시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뭐 액션이 좋게 나온다 해도 입질을 잘 못 느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60cm 정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차, 이 갑오징어 낚시는 단차가 정말 중요하죠. 이 단차가 거의 뭐 조과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낚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차 조정하는 게 또 달라지기도 해요. 이 뽕돌을 띄워서 끝보기 낚시를 하느냐, 아니면 바닥에 찍고 무게감 낚시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끝보기 낚시를 하실 분들은 단차를 안 주거나 거의 안 주죠. 근데 채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다른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채비는 간결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린 거 아니에요. 이 도래와 낚싯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야 조류를 가장 덜 타고 입질 파악이 가장 빨라요. 다시 돌아와서 이 끝보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낚싯줄로만 채비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단차를 5cm 정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뽕돌 쪽과 이 가지줄이 엉키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닥을 찍는 낚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조류에 따라서,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단차를 얼마든지 설정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차는 20cm짜리 그리고 5cm짜리입니다. 5cm짜리도 똑같이 끝보기 낚시가 아니더라도 조류가 약할 때는 그 단차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끝보기 낚시를 하실 분들은 단차를 주지 않거나 5cm만 주고, 이 바닥에 찍고 액션을 주면서 하시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5cm나 20cm의 단차를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애기 중요하죠. 이 심해 대왕 갑오징어 낚시는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요 삼봉이, 요 녀석이 정답이다 라고 할 정도로 다들 이거를 쓰고 계세요. 물론 저도 낚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쓰기도 하는데, 이 삼봉애기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일반 애기보다 뭐 요런 애기나 뭐 요런 애기다 요런 것들보다 커요. 크다 보니 작은 갑오징어들보다 큰 갑오징어가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 위에 이제 포를 올려놓기 때문에 내가 갑오징어 올라탄 거를 입질을 이렇게 못 느끼더라도 갑오징어가 이걸 뜯어 먹느라고 좀 더 오래 머문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럼 제가 처음에 못 느끼더라도 나중에는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냄새를 풍겨서 어느 정도의 유혹 효과도 있다 라는 게 또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많이 타요. 이걸로 입질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죽어도 못 느낍니다. 세워라 내워라 멍 때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이 포도 어떻게 내가 감느냐에 따라서 또 입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역시도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애기, 슈림프 타입의 요런 애기들, 입질이 빈도수가 많고 빨리 옵니다. 아까 삼봉애기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갑오징어 잡히는 게 조금 작더라고요. 뭐 제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점은 조류를 상대적으로 덜 타고 입질이 빠르다, 입질 온 타이밍, 그리고 빈도수가 잦다. 그리고 단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갑오징어가 작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도, 이건 더 작으니까 갑오징어들이 잡히는 것들이 좀 더 작겠죠. 상대적으로 좀 그러면 큰 거가 나오는 확률보다 작은 거 나오는 확률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입질이 한번 제대로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잘 오고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애기를 계속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 갖고 주구장창 하지 마시고, 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떤 걸로 잘 잡나, 어떤 게 입질이 파악이 빨리 오나 이런 거 보시면서 애기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승패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장비나 뭐 채비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직접 낚시를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챔질, 랜딩, 뭐 액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지금 한 3시간 40분 정도 이동을 해서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일단 오늘 사용할 애기는 제가 만든 이제 매둑 S, 그리고 매둑 드로퍼, 그리고 이렇게 삼봉애기,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채비는 이 매드이카 대왕 갑오징어 전용 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액션 그리고 챔질, 랜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수심이 6, 7m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액션을 보여드릴게요. 액션은 천천히 한 50에서 60cm 정도 들었다가 또 천천히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스테이. 여기서 스테이는 한 10초 정도, 또 10초가 지나면 또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반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액션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한 50, 60. 그 다음 내릴 때 천천히 내리되 끊어서 내리는 거예요. 탁, 싹, 싹. 내릴 때 이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들었다가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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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자, 한 번에 쫙 내리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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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런 식으로 끊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 스테이는 이제 짧으면 10초, 길게는 20초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 이 두 가지 액션 방법을 섞어서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액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그렇게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챔질은 방금처럼 세게 쫙 올리면서 세게 해주는 거예요. 챔질은. 랜딩은 시마노 전동리를 기준으로 속도를 한 20 정도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오, 좋다. 천천히 오케이. 사이즈가 아주 좋은 놈을 잡았습니다. 역시 대한갑오징어. 지금은 물이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단차 20cm를 쓰고 있고요. 이따가 물이 좀 죽거나 이제 잠잠해지는 타임이 오면은 그때는 단차를 5cm짜리로 또 바꿔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액션 천천히 올려주고 천천히 내려주고 끊어치기. 만둣국 먹다가 히트했습니다. 방금처럼 챔질은 높고 세게, 아침을 먹기도 전인 이른 시간이어갖고 밥을 먹고 있다가 고기가 걸렸습니다. 낚시 시작 20분 만에 2마리째 10m.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대왕 사이즈. 이번에도 어김없이 액션 뒤에 스테이 할 때 입질이 와줬습니다. 히트! 액션 뒤에 스테이 하자마자 입질이 바로 왔습니다. 한번 세게 치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챔질은 세고 높게 팍 하고 그렇게 챔질을 해야지 이 깊은 수심에서 후킹이 됩니다. 야! 와, 완전 사이즈 미쳤습니다. 아주 그냥. 와, 이게 럭비공 사이즈. 신발짝보다 커요. 지금 고기 잡으면 사진 찍기 바빠갖고 입질이 약간 저조해져갖고 제가 만든 애기 요거 매드게스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 대왕 갑오징어 낚시에서 이 애기 교체는 굉장히 필수예요. 입질 오겠지 하고 같은 애기로 계속 하면은 오히려 더 놓칠 수가 있고, 애기 교체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왔다! 자, 방금처럼 팀질은 높고 세게, 랜딩 속도는 시마노 릴 기준으로 20 정도가 좋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야, 크다. 야, 대왕 오징어 한수더. 야, 사이즈가 그냥. 네, 좀 전에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입질이 왔어요. 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션 후의 스테이는 더 중요하고요. 자, 잘 보셨나요? 액션, 챔질, 랜딩 등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심해 대왕 갑오징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몇 개 정도 더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은 도전을 해보세요. 진짜 재밌는 낚시예요. 이 서해 갑오징어 낚시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낚시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